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의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힘든 시간을 견디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나 또 사업가로서 성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밤나무숲에 그 시설물 공사가 있었어요. 그 시공사를 소개받아서 그 공사를 시작했는데 출발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6월 20일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장마철과 겹쳐서 약간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기초공사가 끝난 후 공사를 하려고만 하면 이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정이 지연되고 연기되고 그랬었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 시공사가 그 건축물은 어느 정도 짓는데 전기라든가 수도 배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시설 부분에 전문성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물탱크를 설치까지만 하고 혹한 대비한 이런 공사는 나중에 하면서 밤 수확철이 시작되어서 또 공사가 중단됐죠. 시공사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밤 수확이 끝나고 한 11월 말쯤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또 이제 시공사와 연락이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온은 막 영하로 떨어지고 지하수 펌프, 물통, 배관 선들 이런 것들은 다 바깥에 나와 있으니 동파가 아주 걱정이 되는 상태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불안한 마음에 시공사가 안 된다면 혼자라도 다른 업체를 찾아서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업체를 알아봐도 이게 다른 사람이 한 공사고 도면 같은 게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공사를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던 중에 또 그 폭설을 만나서 그 외부 시설물들 다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완전히 진퇴양난이었죠. 그때 그 폭설 피해를 위로해 주려고 그 밤나무 숲을 방문한 그 30년 경력의 그 야생화 전문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농부가 대책 없이 있는 저를 보더니 격려를 하면서 그 시설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 공사 방법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하고 또 업체까지 소개해 주면서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가 공사를 했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많은 걸 배웠는데 이제 그분이 보시기에는 야외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멋을 부린 것 같았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여기는 그 기본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 기본에 충실하자. 그래서 저런 야외 체험장 같은 것도 그냥 그 하우스 뼈대를 사용해서 하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기본적인 시설물들이라든가 시설 관리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전수를 받았죠. 저한테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얻게 된 교훈은 모든 일들은 그 전문가와 함께 하자. 나는 그 전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식견을 기르자. 큰 경험이고 큰 공부를 했죠. 제가 이 시점에서 또 몇십 년간 그 시행착오로 익힌 그 아로마 관련 지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아로마더 김현주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항상 감사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 이런 저를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고객님들, 친구들 아니면 함께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농장을 운영하다 보면 기후 감수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 그 많은 폭우와 폭염 이런 거를 고생을 하면서도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폭설이 밤나무 숲을 강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시설물의 손상도 문제였지만 그 노령목들의 피해는 정말 심각했어요. 나무의 한 3분의 1 정도가 부러지고 가지가 찢기고 그랬죠. 말도 못하는 식물이지만 그 찢겨진 그 부위를 쳐다봤을 때 그 참담한 심정, 이걸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 같은 것들은 그 상처가 난 부위에 송진이 나와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밤나무는 가지가 찢어진 것들은 완전히 병충해에 아주 온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다 망가져서 제대로 과수원으로 운영을 하려면 나무를 베어내고 그 묘목들을 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주 제가 이래서 낙담을 하고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는데 그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위로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매년 저희한테 오셔서 가지치기도 도와주시고 예초 작업 해주시는 분이 그날 CCTV 선을 봐주러 오셔서 파손된 시설물들 그 다음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쓰러져 있는 그 밤나무를 보더니 기가 막힌가 봐요. 그러면서 그냥 한참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 어떤 놈들이 와서 가지치기만 해놓고 뒷정리는 안 하고 갔어 하면서 또다시 웃더라고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갑자기 막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으면서 뭔가 여유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생각을 바꿔놓고 보니
뭐 퍽설이 나무 베는 작업을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뭐 감사하는 마음까지도 생겼습니다. 금년에 저희 그 계획 중에는 고사목과 그 늙고 병든 나무들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나무 양로원을 만들고 또 그 어린 나무들을 심고 그래서 나무 유치원을 만들겠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 베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나무들은 50년이 되다 보니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베는 작업은 아주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죠. 부러진 나무들이 많으니까 그 작업이 쉬워진 거예요. 나무를 베는 작업은 훨씬 간단해졌다고 생각을 했죠. 그 대신 이제 순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할 작업을 강제적으로 나무의 한 3분의 1 정도를 한꺼번에 이제 교체를 해야 되니 비용 부담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생겨서 우울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환갑이 지난 그 늙은 밤나무 숲을 젊은 도시 숲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그 250그루 정도 되는 나무를 베어내고 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갖다 버리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니까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큰 나무들이 있을 때보다 이제 어린 나무들이 많아지니까 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무와 그 풀이 있는 데를 구별을 못하게 돼서 예초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 예초 작업에 쓰는 비용이 평년에 한 3배에서 4배까지 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겁이 나지만 저는 숲을 재건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충전용 톱과 일단 예초기를 구입해서 그 작은 그 소소한 것들, 작은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 큰 덩어리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숲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또 엎친 데 덮친다고 이렇게 그 2가지 문제만으로도 부족해서 요즘 또 농장 진입로가 저희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55년이 된 밤나무 숲은 아파트 단지하고 바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논과 밭, 그 다음에 야산이던 아주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밤나무 숲으로 들어가는 길을 당연히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밤나무 숲과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주말농장, 그 텃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불편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용자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이제 시끄럽고 퇴비 냄새 나고 또 농산물 추수한 후에 그 나머지들 부산물 치우지 않으니까 그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또 아파트 돌에 흙이 떨어지고 뭐 하여튼 불편한 거죠, 살기에. 또 저도 요즘에 여태까지 그 너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만 생각을 하고 그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함은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뭐 이런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그 밤나무 숲을 잘 가꾸어서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면서 저와 또 저희 직원들 또 아파트 주민들 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 지역 사람들과 함께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이나 임업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다른 산업들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업입니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 그다음에 환경 보존과 전통 문화 계승이라는 가치를 가진 산업이죠. 이런 분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가치이고 그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기본이 되는 분야라 생각합니다. 저는 농부라는 직업에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농업이 아니라 가슴을 채워주는 농촌, 산촌, 또 작게는 밤나무 숲이라는 먹거리 숲이라는 공간을 잘 만들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